실제로 옛날처럼 만든다고 치면은 M3 칩을 하나 만들고 M3 맥스 칩을 하나 만들면은 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M3 칩을 만들었죠. 그러면 M3 맥스 칩을 하나 만든 다음에 M3 맥스의 밑부분을 날리면은 M3 프로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M3 맥스를 두 개 갖다 붙이면은 M3 울트라가 되는 구조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만든다는 겁니다. M3 프로가 아예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설계가 됐다는 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델공학 에러입니다. M3 프로가 탑재된 맥북 프로 샀습니다. 드디어 맥 라인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최신꼴로 다 구비를 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맥북 에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여기에 더해서 맥북 프로를 살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맥 제품을 살 것인가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맥북 프로를 쓰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M3 맥스가 아닌 M3 프로를 샀습니다. 제가 산 모델은 맥북 프로의 16인치, 메모리는 18GB고요. SSD만 1TB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제가 또 샀으니까 리뷰를 하긴 할 텐데, 사실 이 M3 프로가 논란이 많았죠. 논란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M3 프로를 어떻게 보면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실리콘 다이샷 있죠. 다이샷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M3 프로, M3 맥스를 각각 비교를 해보면서 언박싱과 함께 제가 했던 사용기, 점수 테스트 이런 거는 간단하게 보고, 내돈내산 제품 리뷰를 빙자해서 반도체 칩 그리고 M3 시리즈를 한번 해부해보는 시간, 그리고 결국은 M3 프로를 왜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배 박스부터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뜯어보면서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M3 맥북 프로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새까만색으로 샀는데요. 안에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충전기와 맥세이프 충전기 그리고 스티커도 이렇게 까만색으로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빨리빨리 스킵하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M2 맥북 에어와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15인치 맥북 에어가 아니기 때문에 16인치 맥북 프로와 비교해봤을 때는 상당히 크기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냥 큰 모니터를 가지고 맥북 에어를 쓰느냐 아니면은 맥 전용 제품을 사거나 맥북 프로를 사가지고 좀 큰 화면으로 볼 거냐, 요거를 고민을 많았는데, 이게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작은 것이 작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갑갑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들고 다니기는 좋은데 이러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트랙패드도 널찍하게 만주벌판처럼 널찍하고 광활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맥북 프로로 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께를 보아도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있죠. 맥북 에어에 비해서 맥북 프로가 훨씬 더 두꺼운 걸 볼 수가 있고, 일단 무게부터 다르죠. 에어와 프로는 확실히 무게와 두께가 다르다는 점. 근데 그만큼 이 무게가 무거운 만큼,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광활한 만큼 뭔가 마음이 푸근해져. 일단 들어가 있는 것도 M3 프로지 않습니까? M2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M3 프로가 들어가 있고, 물론 M3 맥스가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사지 못했을 이유를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시죠. 실제로 처음 이렇게 쓸 때 이 매직 키보드의 느낌부터 이 손 포지션까지 상당히 좋게 만들어진 느낌, 언제나 맥북 프로를 사용할 때면은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소유의 맥북 프로는 없었지만 맥북 프로를 사용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맥북 프로를 사용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널찍한 이 작업판, 키보드와 트랙패드, 요게 생각보다 큰 장점이 있어요. 이건 물론 맥북 프로만의 장점이 아니라 이러한 큰 폼팩트의 노트북이 가지는 어떤 특별한 이 물리적인 감성을 충족시키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간단하게 바로 돌려보지 않았겠습니까? 디스플레이가 이제 크게 높은 해상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8K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재생을 해보니까 이게 또 이제 선명함이 또 남다르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맥북 에어에서는 풀 HD로 녹화를 화면을 뜨려고 해도 이게 해상도가 약간 낮게 설정이 돼서 조금 답답한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맥북 프로로 가면서 이제 높은 해상도를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개의 8K 영상을 돌리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수로들을 충분히 이거를 커버하는 모습, 여기 CPU 작업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또 해보면은 시네벤치 한번 돌려봤습니다. 시네벤치를 뚝뚝 돌려보니까 원래 벤치마크에 떴던 대로 15,000대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CPU죠. 그리고 3D 마크 테스트도 이렇게 바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SSD도 저는 이제 1TB를 사용했으니까, 예전에 뭐 256기가 사용했을 때, 512기가 사용했을 때 이러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TB로 가면서 짱짱하게 속도, 리드라이트 속도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테스트한 거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한 랭킹을 같이 보면서 긱벤치 점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맥북 프로, 그러니까 M3 프로에 해당하는 긱벤치 점수를 쭉 나열한 것인데, 아래 멀티코어 스코어를 보시면은 제가 산 M3 프로의 성능이 이렇게 15,277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다음 단계로 보시는 게 바로 M3 맥스다. M3 맥스 바로 밑에 있는 게 M3 프로죠.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CPU 스펙 자체도 12코어에서 14코어로 가져가지고 GPU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근데 특히 M3 맥스 같은 경우에는 GPU로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때려 넣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이샷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거지만 GPU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M3 Max 같은 경우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헤비한 작업, 그러니까 프로레스 같은 작업 같은 걸로 전문가용 작업을 하진 않기 때문에 GPU 코어가 그렇게 많은 M3 Max는 필요가 없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현존하는 어떠한 CPU 기준으로는 M3 Pro가 충분히 이 정도 성능을 잘 나타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게 되겠습니다. M3 Pro가 M2 Max보다도 성능이 좋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M2 Pro와 비교했을 때는 약 1000점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한 8, 9%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그래서 CPU 성능에서 충분히 이득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긱벤치에서 메탈 점수를 보기 위해서 GPU 스코어를 좀 보려고 쭉 봤더니 여기 이제 AMD 스코어 이런 것들 말고 자 애플 M2 Max가 13만 정도 되고 거기에 내려가서 M1 Max가 10만 9천 이 정도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애플 M2 Pro예요. M2 Pro가 먼저 7만 6천 점을 찍고 더 내려가서 M3 Pro. 아, 이거 뭡니까? M3 Pro가 GPU 성능이 M2 Pro보다 낮은 메탈 점수를 갖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요건 이미 알려진 바대로 GPU 코어가 일단 한 개 줄었죠. M2 Pro에 비해서 코어 기준으로는 GPU가 한 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이렇게 약간 떨어진 점수를 보이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노트북 책에 나와 있는 점수들을 좀 보니까 M3 Pro 18코어 GPU가 M2 Pro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맥스들은 기본적으로 프로보다 다 좋아요. M1 Max, M1, M2 Max, M3 Max 얘네들이 GPU의 짱짝에 이미 32코어, 30코어 막 이러잖아요. 30코어 이상 되는 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M3 Pro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GPU의 코어 수가 줄어들었다. 메탈 스코어 기준으로는 좀 떨어졌는데 노트북 책에서 확인된 각각의 성능을 또 비교해보니까 좀 더 나은 부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GPU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발전된 부분은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썸님이나 다른 분들이 또 테스트를 해보신 거 보니까 GPU 렌더링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빨라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코어 점수, 벤치마크 점수로 단편적으로 절정할 수는 없지만 맥스 시리즈, 이전에 있던 맥스 시리즈보다는 한참 뒤떨어지는 성능이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프로 세대 중에서는 그래도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의 이 포트들은 아무래도 이제 맥북 에어와 비교했을 때는 다른 디스플레이 포트나 여러 가지 포트를 지원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여러 가지 포트를 사용을 해야만 하는 또 카메라 뭐 슬롯이라든가 다양한 디스플레이 작업들을 하시는 전문가용으로는 M2 프로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고 디스플레이도 일단은 커서 마음에 든다라는 점. 어디 가서나 이동을 했을 때 물론 집에 있으면은 디스플레이 큰 걸 쓰면 되죠. 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가져다니면서도 좀 쓸 수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유효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애플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자 14인치, 16인치 고르다가 결국 저는 디스플레이 큰 게 필요하기 때문에 16인치를 고르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M3 프로를 하냐 M3 Max를 하냐 이걸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M3 프로의 메모리 18기가 요걸로 했을 때 이미 369만 원입니다. 여기서 저는 1테라까지 하면은 거의 400만 원 돈이 되는 건데 M3 프로에서 M3 Max로 간다 하면은 물론 M3 Max는 기본 세팅이 36기가 메모리에다가 1TB 세팅이긴 한데 519만 원부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M3 Max의 핵심 장점은 GPU라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메모리가 정말 많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데 GPU 작업을 그렇게 빡세게 돌릴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저를 포함한 저 같은 유튜버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M3 Max를 써셔야 하는 분들은 정말 드물긴 할 거예요. 정말 많이 드문 거라고 보고 M3 Max에 대한 특별한 니즈가 없는 한은 M3 Pro가 낫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내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M3 Pro를 하고 여기서 36기가를 하면 420만 원. 이미 36기가로 올렸을 때 물론 이 SSD까지 올리면 한 450만 원 되니까 그냥 M3 Max랑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그래도 한 7,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7, 80만 원을 더 줘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아니다. 메모리도 좀 그냥 18기가로 하고 좀 작게 가자라고 판단을 한 것이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또 M3 Pro 같은 경우에 와트당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프로 11코어, 12코어 둘 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보면은 M3 Max보다도 얘네들의 와트당 점수가 상당히 잘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보다 점점 떨어지죠. M2와 M1이 그 다음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성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 M3 프로야말로 CPU에서는 논란이 있었던 게 원래는 퍼포먼스 코어 8개에다가 이피션시 코어 4개, 8 플러스 4 구조로 돼 있던 CPU가 이번에 6 플러스 6 구조로 바뀐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피션트 코어의 비중을 더 늘렸다라는 게 다운그레이드의 한 요소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성비를 제대로 가지는 그러한 라인업을 새롭게 탄생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웃긴 것이 이게 지금 M3 프로잖아요. M3 프로의 다이샷인데 얘 트랜지스터 개수가 370억 개예요. 근데 M2 프로가 400억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약 10% 정도 까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트랜지스터 수도 더 작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M3 프로는 성능 코어, P코어의 경우도 8개에서 6개로 줄면서 트랜지스터 수도 더 적게 줄어들었다. 성능이 그러진 거 아니냐? 아니면 그렇진 않아요. 성능이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게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메모리 인터페이스도 대역폭이 25%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가져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PU 같은 경우도 18코어, 원래는 19코어였는데 18코어로 줄어들었다. 아쉽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다이나믹 캐싱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도
전에도 영상에 다루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다 보면은 M3 프로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성능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전에 M2 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죠? GPU가 19코어다. 그리고 요 12코어인데 이게 지금 8 플러스 4역. 큰 거 8개 보시죠? 큰 거 8개에다가 작은 거 4개. 이런 구조에 넣고 뭔가 손해보는 기분인데 스펙상으로 줄어드는 기분인데 벤치마크 상으로서는 그래도 나았다라는 점이 바로 다이나믹 캐싱 같은 거 그런 것들 잘 이용해서 그렇게 되지 않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다이샷을 봤는데 일단 이번 M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TSMC의 3나노 N3 지금은 N3B라고 명칭을 개칭했죠. N3라는 최초의 노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공정바를 최대한 끌어낸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가장 비난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애플에서 다른 빅테크들이 애플에 있는 엔지니어들 다 뽑아가고 뭐 인텔에서 뽑아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뽑아가고 메타에서 뽑아가고 퀄컴에서 뽑아가고 다 뽑아가가지고 애플에 있는 주요 반도체 설계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많이 알려졌죠. 그러면서 아키텍처 측면에서 뭔가 개선점이 없다, RPC 측에서 개선점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애플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그래 그거 맞는데 설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없다라고 하면은 물론 다이나믹 캐싱 같은 하드웨어 지원의 어떠한 어댑티브한 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한 방법도 GPU에서 채용을 한 것도 좋지만 어쨌든 N3라는 비싼 공정 웨이퍼당 2만 달러거든요. 정말 비싼 이러한 공정을 차용을 하면서 이 공정바를 제대로 얻어야겠다라고 다짐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M1 프로, M2 프로, M3 프로를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M3 프로거든요. 대체로 성능이 좋은데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이거 안 좋죠. 물론 좋은 것도 있는데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전에는 M1 프로, M2 프로에서 8 플러스 4 구조에 이피션시 코어를 4개 가지고 있고 P 코어를 8개 가지고 있는 구조. 이러한 구조에 딱 맞게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앱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엔 6 플러스 6 구조잖아요. 이러한 구조에 딱 맞게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드웨어는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여기에 맞도록 앱이 최적화되어야지만이 물론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앱들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최적화가 되면은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힐드에서 이렇게 구분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M3, M3 프로, M3 맥스가 각각 별개의 칩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음 장면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M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M1 프로, M1 맥스. 근데 M1 프로 요게 M1 맥스의 윗부분이에요. 이 윗부분이 아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윗부분으로 아예 땡강해서 더 추가를 시킨 게 M1 맥스의 형태였단 말이죠. 근데 M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M3 맥스와 비교해보면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아예 배치가 달라요. CPU 같은 경우에도 6개의 코어가 이렇게 P코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돼 있고 P코어의 캐시들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구조죠. 그런 다음에 이 코어는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이 코어의 캐시.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쫙 나열된 구조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코어 이렇게 돼 있고 애초에 다른 구조로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GPU 구조도 다르고 디스플레이 엔진의 위치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M2 프로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 면적 안에 딱 만들어서 더 효율성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디자인이라는 거죠. 실제로 옛날처럼 만든다고 치면은 M3 칩을 하나 만들고 M3 맥스 칩을 하나 만들면은 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M3 칩을 만들었죠. 그러면 M3 맥스 칩을 하나 만든 다음에 M3 맥스의 밑부분을 날리면은 M3 프로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M3 맥스를 2개 갖다 붙이면은 M3 울트라가 되는 구조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만든다는 겁니다. M3 프로가 아예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설계가 됐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래 M3 프로도 나름 이렇게 효율성 있게 칩을 개조해서 만들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물론 그건 애플 사정입니다. 애플이 엔지니어링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은 아무래도 이게 이피션트 코어를 더 많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뭔가 좀 전성비에 집중적으로 된 라인업을 좀 더 세밀하게 구축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PU 비중만 보더라도 이 전체 다이샷에서 M3 맥스의 GPU가 차지하는 이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진짜 크죠. 더나 SLC를 이렇게 넓게 박아놨죠. 이게 이제 시스템 레벨의 캐시인 건데 애플이 또 이런 거 잘하죠. 중간에 이 서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캐시를 딱 가져와가지고 이 캐시를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프로도 GPU 비중이 높은데 맥스 같은 경우에는 GPU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SLC를 딱 넣어가지고 다이나믹 캐싱을 빠르게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비교적 NPU는 좀 작아졌어요. NPU는 전과 그 비중을 봤을 때 크기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제 챗GPT 같은 거나 온디바이스 AI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고려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향후에 이 애플의 프로 라인업들은 계속 독립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반 만들고 맥스 만든 다음에 맥스를 좀 이제 개조해가지고 프로 만들고 울트라 만들던 거를 아예 라인업을 빼가지고, 항상 고민되는 게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주로 M3를 사요.
그리고 이제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굳이 프로까지도 살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전문가용들은 확실히 M3 Max를 사겠죠. 워낙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근데 M3 프로를 사느냐라고 봤을 때 정성비에서의 어떠한 이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도 결국 M3 프로를 사게 됐고요. 향후에도 애플 라인업이 M4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형태로 개별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내돈내산으로 M3 맥북 프로를 산 다음에 제품 리뷰를 빙자해서 기술 설명을 하고 있는 안달공학 에로였습니다.